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상임위에서 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몇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이 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가 그 존재하면서 행해져야 될 그 행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 결산감사를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선 처리돼서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상반기에 끝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10월 달 안에 끝나는 위원회들은 불용 처리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 추경 때 증감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산 절감이 아닌가. 그다음에 예산 절감보다도 예산의 효율성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전 요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도 자료를 내신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아시죠? 뭔지 모르십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자체 정비 검토 결과서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160개가 되는 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도 이거를 행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행해지지 않으니까 통폐합을 할 것인지 위원회 역할을 끝나서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논의가 안 되고 계속 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 검토 결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 연말에는 각 과에서 꼭 하셔가지고 우리 조홍경 과장님 과에다가 이거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부서도 한 부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신 자료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상임위에서 반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최재형 위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최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지 않아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 현황을 보면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 작년에도 제가 이 납세 태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결산감사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지금 75.7%예요. 미수납액도 전체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율을 보면 1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셔야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감사 때 이런 지적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이 있으면 안을 제시도 해드릴 거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말씀 있지 않을 때까지는 답변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41페이지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35.2%가 됩니다.
과태료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 당연히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CCTV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감속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법 위반으로 이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고하는 게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고발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법적으로 위반된 게 맞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신고가 쉽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라면 정확한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실 것 같고. 비율로는 좀 어렵고요. 하루에 저희가 이제 답변도 같이 하거든요. 신고한 사람한테 답변할 때 보면 하루에 한 100건 이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100건 이상이면은 다 과태료는 아니고요.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원 한 분은 다른 업무를 못 본다는 얘기네요.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그 업무가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일 굉장히 텐데 많습니다. 민원인들하고도 많이 싸우고요. 그런 다투고, 부분에 있어서는 예. 좀 업무적인 배려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정서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거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이 이렇게 늘은 게 인건비 상승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부분 때문인가요? 이제 비수익 노선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노선은 저희가 한 105개 노선인데 그 중에서 한 이제 4개 노선 빼고는 다 이제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 도시가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버스도 많이 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가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신설하다 보니까 예, 그 비수익 노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요번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교통 노선에 대해서 다 이제 핸들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19년도에는 168억이었습니다. 22년에 33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시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알고 계시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찾지는 못하셨겠지만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사실 저기 예산을 줄여가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또 이제 대중교통을 그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안 하는 곳에도 이제 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노선을 좀 폐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좀 그 미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좀 딜레마죠 사실. 이거를 노선을 죽이고 수익 노선만 운영하자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안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예산을 좀 집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 버스 회사들이 좀 그 노선을 갖다가 정말 그 필요하지 않은 데는 좀 줄이는 방안도 좀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좀 저희가 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그 수익금을 좀 이렇게 줄이는 집행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좀 저희가 강구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희가 결산 감사를 보다 보면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찾고 싶어도 방법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리 생각을 못해서 또 놓치는 부분도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3년 만에 배가 됐습니다. 배가 됐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시내버스 운행 결성금 산정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한다라고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 자료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임위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해주셨고 결산감사 의견에서도 제시를 해주셨다시피 그 일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정된 결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 결과를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어쨌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이 배가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시민의 만족도도 같이 상승을 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뭐 저희 지역구만 해도 노선이 불편해서 제가 민원을 또 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 단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혈세고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를 또 보고 부족한 부분 저희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한 과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지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사고 이월된 현황을 보면은 저희 각 과가 전체가 지금 이제 한 53개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도로과가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최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상 그 계약에 있어서 연말에 치중되는 게 우리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 과장 아까 도로과였었나요?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로과하고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거기도 상황은 같은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큰 줄기로 보면 국비를 사용하는 평택고 횡단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 매년 이제 국비를 좀 선행적으로 확보해야지 저희가 사업 발주라든가 다음 차수분 계약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미리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도 317호선 확장공사라든가 또 수천지구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 개발 사업자한테 조합해서 사업비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못 받으니까 미리 받아놓고 좀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은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말에 치우치는 거는 조금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보다는 도로관리과나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공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겨울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 업체에서 하자 보증 기간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게 뭐 그 연간 어떤 이제 집행 계획에 있어서 좀 하반기에 이제 그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월, 4월로 진행된 부분은 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절기 때 부득이하게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지를 통하고 2월을 하게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도 신속 집행이지만 연간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연액은 56억을 계상을 하셨고 징수 결정액은 63억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액 같은 경우에도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가지고 기타 수입, 기타 그 외 수입을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런 항목이 코로나 수입입니까? 황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최재형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아까 저기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했듯이 그게 그 예산 과목 자체가 그 외 수입에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되는 바람에 이제 과운합 처리해가지고 다시 재반납한 거고요. 그 위에 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셨죠? 예, 맞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올렸어야 되고 이게 이제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단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면서 네. 보조금 나갔던 거를 다시 반환받으면서 이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조 사업으로 나갔던 금액을 다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이제 환급을 한 거고 그 맞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계정에 이제 오류로 인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으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지금 쭉 보면 미수납액도 지난년도 수입이에요. 그거는 이제 과태료 그 민방위 과태료하고요. 네. 감염병 관련된 그 과태료 부과한 거 중에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5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448만 2,161원이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지난년도 수입은 그렇게 해서 잡혔다고 해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 처리되겠어요, 그렇죠? 5년 지나면은 이런 네, 부분은 조금 그 빨리빨리 걷어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누차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아까 이제 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민방위 기본 과태료랑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제 시간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세 위반할 때 그다음에 시간 위반할 때 이제 부과됐던 사항인데 우선 제일 큰 거는 일단은 뭐 납세 태만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압류 물건을 찾아서 압류토록 하고 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또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원을 거두려고 500원을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아니면 시민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방법을 강구해봐가지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 현액은 253억인데요. 징수액은 244억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0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결손액이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생겼고요. 그 미수납액이 한 1,6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2,600 정도 차익이 생긴 과장님, 것은 예. 제가 그 여쭤본 거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 난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 예산 현액은 저희가 수입 추정을 했을 때보다 저희가 징수를 한 부분이 더 많아서 이렇게 징수를 됐습니다. 한 게 더 적지 않습니까? 253억에 징수 결정액이 244억인데. 예,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현액은 저희가 수입 금액을 추정을 한 것인데 징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결산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요.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계상을 너무 현저하게 낮게 해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여긴 반대의 경우예요. 이런 부분이 과다 계상하는 것도 문제고 과소 계상하는 것도 시 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음에 좀 신중하게 하셔서 예상에 있어서 솔직히 다른 과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계속 사업이 많아서 좀 덜 하시겠지만요.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단돈 몇 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실링제에 깎이고 예산 부족이라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까지 간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효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거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손처리한 거고요. 미수납액은 아직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임시적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으셨고. 이 부분도 그래서 장관 항목에서 쭉 따라 들어가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자, 여기도 예산 현액은 31억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1억이에요. 10억을 더 징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5억이에요. 5억을 쭉 따라 들어가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에서 발생이 됐고요.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발생이 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지금 도로 사용료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공유재산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미수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도 보면 지금 이제 이제 공유재산은 이제 시유재산 이제 도로 부지에 대한 이제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 사항인데요. 이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징수율이 좀 5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연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체납 통렬을 좀 해서 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라든가 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거를 본인 건물에 붙어 있는 데를 뭐 출입구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안 내고서는 어떤 행위 자체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임대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조금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행정 부가금 지방행정 제재하고 부가금에서 66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변상금이 한 33만 원이 있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변상금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과금보다 한 97% 정도가 이제 부과된 거고 약 33만 원 정도가 이제 미수납액으로 좀 잡힌 부분이 되겠고요. 과태료는 이게 뭐냐면 이제 과적 차량에 대한 이제 단속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과적에 대한 그게 지나가면서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납부가 안 되면은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도 이 부분들이 잘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거군요. 이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과적 차량에 대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과적에 따른 10% 정도면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실적으로는 이제 운행 그 차량 이제 그 사업주하고 운전주하고 이제 틀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좀 복잡합니다. 예, 저희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은 72억이고 징수 결정액은 68억입니다.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외 수입에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예,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에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562페이지에 특별회계 그 잔액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이제 남은 잔액이 있는데 한 5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잘못 예입을 해서 이게 착오가 좀 났습니다. 아, 예입을 잘못 잡으신 예, 거예요? 남은 금액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하는데 네. 특별회계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 회계로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환급하고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회계가.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에서 5억을 털으신 겁니까? 예, 예, 이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외 수입에서 2억 3,600이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억 2,600이 있는데 이 지난년도 환급액, 수입에서 예, 이제 5억 6,300을 털으셨어요. 예, 예. 이 환급액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조치가 좀 잘못해가지고 여입 조치를 아마 직원들이 아마 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찾으셨으니까 다행이시네요. 예, 예.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대중교통과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2억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199억. 한 7억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세외 수입으로 해서 3억 6,500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급액. 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예산 과목이 이제 바뀌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이제 기타 이자 수입에서 이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39만 8천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3억 6,500만 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예산 경정 과정에서 생긴 이 환급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8,200만 원도 이제 그 8,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보조금 내시를 잘못해줘 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가 이제 다시 내시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두 번 기입이 차액이, 된 거네요. 예, 차익이 발생된 겁니다. 138페이지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 징수 결정액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수납액도 있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환수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 좀 미수납액이 한 43만 원 정도의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조금 환수액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도 보조금, 그다음에 시도의 보조금 등 해가지고 장관 항목을 쭉 따라 들어가면 522-01에 8,252만 3천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안 이게 생겨야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비 교부를 잘못해줘 가지고요. 다시 반납받아 가지고 재교부한 그런 사례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참 도에서도 그래도 뭐 서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류를 지금 몇 번을 하셨겠네 보니까. 저희 차량 등록 사업소도 지금 쭉 보는데 예산 현액은 25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얼마예요? 예산 현액은 25억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129억입니다. 네. 25억하고 129억하고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설명을 이게 좀 해주시겠어요? 요 징수 결정액은요. 이게 이제 올해 2022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관연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납을 잡을 때 이제 2022년도 것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관연도 수익까지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현재 이제 현액은요? 네? 예산 현액. 예산 현액은 25억 7,9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서류를 봐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숫자적으로. 예, 그 관연도 그 징수 결정액은 관연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차이 나는 지금 거는? 미수납액이 이제 그렇게 좀 많은데요. 이게 워낙 그 과태료라서 이런 세금하고 좀 다르게 조세 저항도 많고 그다음에 부가 건수도 많고 그런데 미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로운 그 징수 방법 등을 이제 배워와 가지고 지금 예금 통장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사전 안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 25억에 징수 결정액이 129억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81억이에요. 불납 결손액은 17억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100억이에요. 그렇죠? 네. 100억이면 평택시 예산 3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고 불납 결손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보다 체계적이고 놓치고 간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공론화해서 방법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은 그 다음에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억 가까이 불납금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오늘 결산감사가 끝나지만 내일이라도 회의들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결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의원님 주신 말씀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부서에서는 관연도 수입까지 과태료까지 한 번 더 독촉하고 하고자 하는 징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보면 221번 재산 매각 수입 해가지고 260만 원이 지금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고요. 징수 결정액으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으로 다 잡혔고 재산 매각 이거는 어떤 재산 매각입니까? 그 폐번호판 철제 폐번호판 그 매각하면서 생긴 대금입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요? 이게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좀 줄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채권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더 노력을 하고요. 징수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더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고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40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140페이지 보면 촬영 관련 과태료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6억이 잡혀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5억입니다. 수납은 10억이 됐습니다. 환급액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실제 수납은 10억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4억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죠. 이제 아까 뭐 드린 말씀이긴 한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우리 도로 건설도로과나 움직이는 예산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뭐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사업도 많고 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체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범위를 넓혀서 질문을 드렸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안전총괄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2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 습식 저류지 방역 용역 해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요. 예산 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습식 저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습식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돼 있는 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생태하천과랑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습식 저류지 같은 경우는 공원과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에 예산을 세운 거나 환경 정비 제초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업무 협조를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10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12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위원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초 작업이나 방역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너무 늦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경 전에 증감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잘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로관리과 가겠습니다. 자, 도로관리과를 쭉 가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은 2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목을 조금 이렇게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전거 도로로 예산이 지금 전체를 제가 한번 합계를 내보니까 21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게 21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 잔액이 1억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거의 12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21억 중에 1억이면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건건히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합계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한 건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그 자전거 사업 하나로 들어가는 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16억이 예산 현액이고 지출액은 9억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네네. 사유를 예. 그 고덕 신도시에 그 지금 1단계 준공이 났는데 그때 이제 그 인계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거를 그 조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걸 해를 넘기게 돼가지고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2023년도에 다 쓰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다 썼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집행 잔액은 없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지만 우리가 처음 개발을 할 때부터 놓친 부분이 많아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무인 단속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요구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올리실 때 계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셨고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그 수소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차량이라고 하시면 뭐 차량 등록 사업소 팀장님 잘 모르시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아, 예, 예, 정확한 거. 대충 알아서요. 대충 뭐 한 200대, 300대? (300대) 정도 대충 예, 그렇게 차량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수소 충전소가 평택에 4군데인가 있죠. 팽성, 저 죽백동 3군데인가요? 4군데가 맞죠? 수소 차량을 운전하시는 시민께서 이제 그 불만의 어떤 그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그런 건인데요. 수소 충전을 해서 충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속히 충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자주 그 충전소 관리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충전소의 그 기계 장치가 자진 고장으로 인해 충전 불가능한 날이 많다. 그런 내용하고 고장의 원인은 기계 쪽에 문제가 있다. 기계 쪽의 문제가 어떤 원인입니까? 그랬더니 상당한 고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냉각기 작동 시 과부하로 인해 부품이 망가지며 시스템을 다운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계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평택시 수소도시에 걸맞는 활성화를 위한 지연이 결연돼 있다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평택시가 수소 1번지의 어떤 역할의 그런 그 도시로서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거기에 대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회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회전 신호 체계가 지금 평택시도 완벽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택경찰서 교통과하고 우리 평택시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조율한 그런 시간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다 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한 다음에 도입하는 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다들 운전들 하셔서 알겠지만은 운전 신호 체계가 직좌로다가 동시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직진 때 우회전이 이제 가게 되는데 직진 때 우측에 횡단 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면 직진 차량 갈 때 우회전 차량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서 직진차들이 또 바로 좌측에 직진 차량이 바로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회전 차량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우회전 신호 체계를 빨리 교통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간담회 회의를 주관해서 빨리 평택시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손하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우회전 시 지금은 이제 파란 불 때 이렇게 봐가면서 그동안은 저희가 우회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좌회전 신호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좌회전 신호를 주지를 않고 그냥 빨간불 킬 때까지 그냥 저희들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여기 우리 출장소 앞쪽에 등기소 골목 그쪽에서 우회전하는데 막 직진을 하잖아요. 직진하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끊기니까 거기서 쓰게 되니까 뒤에서 와서 차가 들이박는 거예요. 가감석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꺾어서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막 오다가 칵 쓰니까 박아요. 그것도 그 골목도 그렇지만 여기 출장소 안에 여기 출장소 신호 받아가지고 우리 우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도 좋고 기다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직진 차량들이 막 오다가 갑자기 앞에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서버리니까 뒤에서 박는 사례를 몇 번을 봤어요. 이거 굉장히 시급하고 이거 신호 화살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감석 차선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규평을 할 때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들은 이미 다 형성이 돼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네. 대단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들은 이제 교통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할 때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큰 단지들이나 이런 데는 다 가감석 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지금 1번 국도 같은 데는 차량통에 엄청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접촉 사고가 엄청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고 이제 이래서 제가 그냥 보충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회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찾아보다가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정지선을 2m 뒤로 옮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사고의 위험률이 엄청 많이 이제 줄었다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앞으로 이제 우회전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우리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정책에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 같은 지금 방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 원단 놀인데 이게 아마 무게는 꽤 나갈 거예요. 한 뭐 1, 2톤 정도 뭐 이렇게重量이 될 것 같은데 밑에 고인목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 지금 이게 약간 여기에 지역이 약간 이렇게 비탈해져서 위험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 내용인데요. 도로관리과 소관인가요? 여기? 횡단보도 아니죠, 보도 옆에? 여기 인도 도로 옆에 인도 옆에. 내려놓은 상태인 건가요? 예. 이 고인목을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고여놔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부르면은 최하 그 사람을 덮치게 되면 최하 사망이죠, 사망. 예, 맞습니다. 여기 위치 한번 알려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점검해서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걸 지금 시민이 제보를 하셨는데 바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예산이 3,286억 3,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의 13.11%를 차지하고 산업건설을 위해서는 36.6%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예산이죠. 예산인데 아까도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이 질의했듯이 2월액이 뭐 624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고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19억에다 우리 집행 잔액까지 따지면 한 51억 정도의 그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많이 이제 반납도 되고 2월도 됐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2월액이라든가 반납되거나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예산이 다음 해 연도에는 우리가 잘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조절을 하시면 그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마냥 세입비 미수납 최소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운영 제고도 해주시고 국도비 지금 말했듯이 보조 반납금 굉장히 우리가 국도비 받아오려면 힘들잖아요. 최소한 노력도 좀 해주시고 세수입 징수 대장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 누락도 좀 노력해 주시고 2월 예산 최소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 회계 징수율도 좀 제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연말 집중 최소화 노력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적정해주고 또 이제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도 좀 요구를 한다고 이게 이제 결산심서에 권고문 말에 들어있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산 결산 심사 시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꼭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저희가 좀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2월 예산 최소화나 세입 징수 노력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